네, 끝내주는 인터뷰 이광재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를 많은 분이 합니다. 약 1,400만 명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일단 돈을 투자하게 되면 회사 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우리 주주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일부에는 이거를 이제 주주총회에 열릴 때 우리가 주주총회 꾼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될 거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 또 조용하게 넘어가는 주주총회가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이 주주총회나 우리 주주의 권리, 개미 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 회사가 있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두잇이 마이데이터 인증과 전자위임 구조를 결합해 기존 소액주주 운동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액트는 소액주주가 좀 더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액트의 핵심 기능으로 마이데이터 기반 주주 인증을 꼽았습니다. 컨두잇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보유한 쿠콘과 계약을 맺고 마이데이터를 제공받아 이용자가 스스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액트 이용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인증하게 되고, 인증받은 이용자들끼리 모여 소액주주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액트는 전자위임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주주서한, 탄원서, 주주총회, 전자위임, 소송위임 서비스 등을 앱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원스톱 서비스인 셈입니다. 현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기조 역시 액트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향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설립 또는 인수를 통해 소액주주 운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네, 흩어진 개미 투자자들을 연계해서 이 주주총회의 판을 바꾸고 우리 주주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대주주의 결정을 바꾸는 아주 멋진 운동을 하시는 분이 오늘 나오셨는데요. 그 중심에 계죠. 컨두잇 이상목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T가 그게 무슨 T예요? 네, 저희 액트 액트. T입니다. 아, 네, 개미 투자자야. 액트. 이런 네. 뜻인가요? 예, 아, 그렇군요. 자, 대표님 이력부터가 독특한데요. 원래 창업자가 원래 주지연대 대표였다고 들었는데, 이 소액주주 플랫폼 창업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제가 원래 DB손해보험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자산운용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DB소, 그 동부그룹에서 하는 거?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퇴사하고 나서 DB 하이텍이라는 회사에서 그 물적 분할을 한다는 루머가 이제 퍼지면서, 물적 분할한다. 네, 그래서 제가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DB그룹을 다니면서 DB 하이텍이라는 회사를 지인들에게 추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반토막 이하로 내려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냐 물어보셔서 카톡방 만들고 네이버 카페 만들고 하다 보니 주주연대 대표가 됐고요. 주주연대 대표를 하고 나니까 다른 주주연대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돕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업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부그룹에서 그 일을 하시다가 네, 그러니까 회사가 좋다, 투자를 네. 해라라고 해서 네. 돈을 많이 벌다가 네. 물적 분할 소식이 나오면서 네.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그분들을 대표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이 회사까지 가게 됐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럼 돈은 좀 벌려요? 회사 하고 나서? 아, 쉽진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돈이 잘 벌려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을 저희 액트를 찾아오시진 않고요. 보통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받고 그게 그 회사의 어떤 횡포 혹은 이제 대주주와의 어떤 관계 악화 혹은 뭐 지배구조 악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은 많으시겠어요. 예, 일은 많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게 주주판 카카오톡 같은 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인증 카카오톡
플러스 네이버 종목 토론방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 마이데이터로 인증을 해서 마이데이터로 인정해서 네, 소액주주분들끼리 서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인증하고 예.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그 소액주주 운동이 발아가 되고요. 예. 네, 그렇게 시작이 되면은 이제 주주총회 날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면서 전자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해서 쉽게 위임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플랫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서 야, 이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회사를 흔드는 세력 아닐까?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그건 어때요? 항상 듣는 이야기고 제가 이 액트라는 플랫폼을 이끌고 오면서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소액주주는 팬클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액주주는 팬클럽이다. 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비판하는 거고 사실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대주주나 경영진을 존중하거나 존경해서 혹은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주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희망이 보통- 있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그렇죠. 예. 보통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안 삽니다,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라는 거는 좋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팬이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팬이 화를 내고 있으면 왜 화를 내는지 들어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좋은 일을 하면은 칭찬을 하고 네.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실제로 이게 말은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가지고 바꾼 좋은 사례가 있나요?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LS라는 이제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증손주 회사가 에식스 솔루션즈라고 있습니다. 이제 권선 만드는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인데 그 회사를 상장하려고 하다가 이제 소액주주 연대와 저희 액트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제 대통령이 L자 들어간 주식은 사지 말라면서요라는 일까지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상장을 전격 철회하는 결정까지 이끌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칭찬한 적은 또 문제가 있어요. 칭찬한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율촌화학이라는 회사와 관련해서 율촌화학. 예, 예. 그 농심 계열사인데요. 그 처음에는 주주연대랑 좀 갈등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IR을 잘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면서 좋게 얘기가 됐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뭐 팬클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 예. 그래서 메리츠 주총에서 이제 진풍경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김용범 부회장이 90살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건강 관리 잘하고 있냐가 주총의 질문이었습니다. 아하, 메리츠 증권의 김용범 대표에 대해서 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90살까지 해달라. 이게 네. 주총의 내기였어요. 네.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하고 있냐? 그래서 회사의 답변은 잘하고 계십니다. 아, 예, 건강하십니다가 답변이었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주총에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은 왜 대주주는 주가에 관심이 없느냐? 그리고 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왜 회사 돈을 본인 어떤 그 뭐 자회사나 뭐 계열사에다가 일감 몰아주기나 그런 어떤 추궁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이제 그걸 답변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게 대부분의 주주총회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잘하니까 오히려 계속 앞으로도 잘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걱정하는 사례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그 모여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모여 계셔요? 지금 저희 회원 수가 이제 14만 명을 넘어갔고요. 14만 명. 예. 그리고 종목 수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상장사가 2,500개 정도 있다고 보면 지금 저희 액트에서 주주연대 주주 대표까지 선출된 종목 수가 240여 개 정도 됩니다. 240개. 예. 14만 명 정도의 네. 회원들이 계시고 240개 회사에 대해서 워치하고 네. 지지하거나 네. 감시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주주 대표라는 리더가 선출된 종목이 그렇고요. 사실 아직 리더가 선출되지 않았지만 움직이는 종목도 수백 개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액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종목 수는 약 500여 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0여 개. 네. 아,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 한 114만 명 정도가 모여 계시는데 네. 이 14만 명. 중에 예. 24만 명. 14만 명. 14만 명.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중에 네. 이 회사 주식을 해서 딱 워치하는 이렇게 대표들이 있는 거네. 네, 네, 네. 예.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단순 주주 운동이 사회를 바꾸는 또 이게 증권 시장이나 이런 걸 바꾸는 일종의 운동 이런 효과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결국 저희가 보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되었느냐. 왜 되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문제다. 네. 결국은 지배구조는 결국 신뢰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나라에서 똑같이 1억을 버는 회사가 어떤 나라에서는 20억의 가치, 20배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8배밖에 인정 못 받는다. 8억밖에 인정 못 받는다고 하면은 사실 버는 돈은 그럼 똑같은 건데 결국은 신뢰를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멀티플이라는 게 결국 결정되는 것이고 그 멀티플이라는 것은 결국은 회사가 번 돈이 얼마나 결국에는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올 것이냐. 그것 때문에 요즘 이제 배당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거고요. 예. 주주 환원 이야기가 많은 것이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있는 이 돈이 얼마나 회사의 미래를 위해 쓰일 것이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회장님의 뒷주머니로 들어갈 거냐라는 또 신뢰. 결국 그거는 지배구조라는 거고 지배구조는 결국 감시와 견제거든요. 이 사회에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잘 돌아간다면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그러면 외국인도 사고 뭐 국민연금도 사고 국민들도 주식을 많이 사서 결국에는 그 멀티플이 확장되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어느 순간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게 그 앞으로 결국은 이 지배구조 문제가 점점 더 그다음에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계속 돈을 벌어야 또 이게 연속성이 건전한 기업을 더 키우고 이런 효과도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컨듀잇만의 무기는 뭐예요? 저희는 저희 자신을 소개할 때 이제 그 주주총회 원스톱 플랫폼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주총회 원스톱 플랫폼이다. 예. 네. 뭐 혹은 주주운동 원스톱 플랫폼 이렇게 주주운동 예. 플랫폼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최초 시점이 어떻게 보면 마이데이터로 인증하는 시점일 거고요. 마지막 시점이 주주총회 날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데이터로 인증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함께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자위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네. 이 중간 과정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거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일반 개인 소액주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예. 사실 변호사들도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워하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플랫폼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몇 년째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2022년 6월에 창업했고요. 예. 약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3년 반. 네네. 그럼 이걸 하시면서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참 이거는 이게 순방향으로 어떠든 주주의 이익과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투명성과 미래지향성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 네. 우리가 발견한 게 있다. 그게 어떤 기업이 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타공인 인정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메리츠인 거는 거의 너무 명확한 것 같고요. 예. 그 이제 일부 기업들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멋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있는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예. 예. 한미반도체는 왜 그래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회사와 뭐 연락해보거나 뭐 만나보거나 뭐 그런 적은 전혀 없는데 그냥 하시는 것만 보면은 그 주주들이 걱정할까봐 주식을 그냥 바로 그냥 승계를 바로바로 하셨고요. 네, 승계를 바로바로 하시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받는 기업이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 받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 코스닥 협회 회장님이 오셨었는데 네네.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맞는데 예. 이게 중소벤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이 자기가 보통 투자 받을 때 자기 지분이 적잖아요. 이런 걸 네네. 자기 방어도 할 필요가 있고 네. 이걸 대기업하고 좀 벤처 스타트업 기업 이걸 좀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목소리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교묘하게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보상을 잘해서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을 열심히 해야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돼야만 결국은 주가가 오른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쓰겠다면 괜찮죠.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RSU 같은데 그렇죠. 쓰겠다. 이런 네, 건 뭐 스톡 괜찮다. 옵션을 주겠다. 스탁 옵션 주겠다. 그리고 좋다. 사실 이게 이제 자꾸 악용돼서 문제인데 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우리 사주 조합에 출연이 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자, 그런 목적이라면요. 자, 근데 그게 하필이면요. 경영권 분쟁이 터지고 나서 그걸 해요. 아하.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회사가 거의 8, 90%입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를 주주들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자 30년 동안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운영해 오시다가 30년째 갑자기 누가 와서 좀 회사에 대해서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 돼서야 갑자기 이제 대주주께서 지분이 부족하시니까 갑자기 3%를 어디다 출연을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아니 이렇게 하실 거면 평소에 잘하셨어야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뭔가 지금 그런 거를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액주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경영권 방어라는 건 사실은 이사회가 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해주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사를 주주가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에게 지지를 받으면 그게 곧 경영권 방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팬클럽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만일에 메리츠에 누가 경영권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 항상 드립니다. 주주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 이 훌륭한 경영진을 감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의 기업들은 거의 다 그런 상황이 많을 겁니다. 경영권 공격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주주들은요 공격 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제 경험상으로 정말로 제가 그래도 최소 수백 곳 이상의 회사와의 그 주주연대들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이런 건 없습니까? 보통 이제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장기 투자를 또 해야 이 회사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주주연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메리츠가 아주 깔끔한 논리적 구조를 드러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환호를 받고 있으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회사가 돈이 있을 때 세 가지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있을 때 세 가지를 쓸 수 있다. 첫 번째 신사업 투자, 신사업 투자, 두 번째 배당, 두 번째 배당,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이요. 세 번째가 자사주 매입.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뭐 직원들에게 뭐 보상을 한다. 이거는 그 전에 활동. 이거 저는 이제 이건 자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이제 회사에서는 이 세 가지의 수익률을 보고요. 신사업 수익률이 15%, 만일에 배당 수익률이 12%,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신사업을 해야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거를 회사가요 본인들 계산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네, 그걸 하는 데가 메리츠입니다. 네, 그 메리츠의 그 주주하는 보고서를 많은 분들이 읽고 판단하시고 하지만 결국은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히 풀면 딱 이해하기거든요. 그래서 신사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내려와 있어서 배당을 하면 수익률이 20%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 있는데 사실은 지금 배당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사주를 좀 사줘야 될 것 같다. 그럼 자사주의 매입 수익률이 실제로 그 포워드 펄을 계산해서 해보니까 너무 높더라. 그러면 이제 그걸 그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거죠. 네. 예,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 주주연대 이거는 앞으로 지향하는 바 네.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배 구조를 잘 개선해서 개인 주주들이 돈 버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 2,500개 종목이 있으니까 네. 주주연대가 2,000개가 되는 그날까지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2,500개 기업 중에 2,000개를 네. 우리가 좀 잘하는 팬클럽처럼 네. 잘하면 잘한다. 네. 못하면 지적하는 네. 그런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 네. 네. 근데 이거 하시다 보면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아, 어려움도 많죠. 일단 일단 제도적으로는요.
그 그러니까 주총장에서 위임장 조작을 하는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칙 주총이 너무나도 횡행을 하고 사실 저희가 이기는 주총을 10번 한다고 했을 때 8번이 반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정말 사실이냐로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주총회 의장을 법원에서 제3자 변호사를 좀 선임해주는 그런 법안을 좀 만들자고 그 국회에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강일 의원께서 그 법안을 지금 발의해 두신 상태입니다. 아, 네. 보통 사회권을 갖고 있는 주주총회 의장을 네. 보통 회사에 가까운 분들이 와가지고 자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못하게 네. 그걸 제3자의 법적인 그런 네. 걸 좀 법원에서 파견을 네. 근데 누가 봐도 회사의 주식이 30%인데 소액주주가 48% 모아왔어요. 저희가 이겼잖아요. 근데 졌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소송하래요. 아하. 이게 이제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겪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대통령께서 예전에 후보 시절일 때 이제 이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법을 안 지키는 자는 처벌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맞는데 근데 또 그걸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소액주주들이 힘이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갈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입법을 통해서 좀 견제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사실 마이데이터 지금 그 관련된 좀 금융 당국의 규제가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악용되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좀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융 당국의 걱정과 이 소액주주 운동의 원활함이라는 이 가치 사이에서 참 제가 그 중간에서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금융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액주주들이 보다 원활하게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이걸 악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결국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를 주주들이 스스로 활용하는 거니까 주주들이 동의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걸 어느 정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은 네, 그래서 주주총회 의장이랑 마이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이제 그 소액주주 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전문가도 있겠지만 비전문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어떤 쏠림 현상이나 부정확한 정보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회사를 평가할 때 이러이러한 게 데이터를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럴 때는 칭찬해주고 네. 이런 분들이 뭔가 정형화된 네. 이런 것들이 분석이 이제 AI가 오면은 해주고 이러지 않을까요? 예. 그래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제 아. 분쟁도 줄이고 예. 저 합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전 분쟁이라기보단 전 건강한 논의라고 생각을 건강한 하고요. 논의. 아, 제가 그리고- 뭐 정정. 예. 그리고 글쎄요. 예. 일단 저는 건강한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요. 이 집단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소액주주가 삼성전자가 500만 명이라고 하고 네. 아무리 적은 종목도 몇천 명이 됩니다. 사실 한 사람이 회사를 공격합시다라고 해도요. 회사가 잘 하잖아요. 대부분의 주주들이 왜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정말 알겠습니다. 저조차도 놀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전 정말로 그 시장의 힘을 믿거든요.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예, 그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그 네.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훨씬 주주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소수점 거래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주가 늘어나는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요? 추세가?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 처음에 창업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벌써 3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주식 투자를 대하는 어떤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주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요. 예, 투자도 활발해지고 그리고 사실 각종 기술과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서 또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권익 활동이 앞으로도 건전하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실은 회사가 주총에서 반칙을 하거나 하는 등 아직은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로 보는 게 사실은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기업도 강해하지만은 주주도 강해합니다. 1,400만의 개인주를 연결하는 플랫폼, 자본시장과 민주주의를 연결해서 더 좋은 자본주의와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노력하시는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처 스타트업 우리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내 주식 투자도 늘리지만은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1%의 코스닥에 투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코스닥에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나라 벤처 스타트업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IMF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IT 기업이 약 4만 6천 개의 IT 벤처 스타트업이 나오면서 젊은이들을 벤처 열풍으로 이끌었고 2000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신랑감 1위가 벤처 사업가였습니다. 이제 세계 질서와 세계 경제가 변화하는 이 시점에 수많은 벤처와 벤처 스타트업이 성공하고 또 주주 운동도 함께 건강하게 이루어져서 멋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